원장님, 저 자율신경 실조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검사를 딱 해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심장을 바로잡아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는 자하연 한의원 이명택 원장입니다. 요즘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원장님, 저 자율신경 실조 같아요. 이 말입니다. 정말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는 스스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막상 검사를 딱 해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니라 심장에 열이 쌓인 심열증인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50대 여성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는데요. 밤마다 가슴이 화끈거려서 잠도 못 자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자주 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가 아닐까 하면서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를 확인하는 HRV라는 자율신경 균형 검사가 있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자율신경은 딱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확하게 6대 4로 정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열을 보는 체열 검사에서는요, 심장 부위에 열이 뻘겋게 몰려 있고 맥진, 설진을 해보니 정말로 완벽한 심열의 증상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치료가 훨씬 빠릅니다. 심장의 열만 잘 내려주면 증상들이 회복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심장에 열이 차는 심열 증상은 왜 생길까요? 바로 스트레스, 과로, 감정의 누적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열은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불면, 입마름, 혀통증, 속 더부룩함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계속 심장의 열을 방치하면 결국 그 열이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열은 엔진만 과열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어주고 아니면 시동을 꺼서 엔진만 식으면 증상이 가라앉지만, 자율신경 실조는 엔진이 과열된 것이 오래되면서 그 열로 인해서 자동차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열 단계에서 빨리 열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상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심열과 자율신경 실조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심열과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불면, 혀통증, 소화불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면증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심열로 인한 불면증은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화끈화끈거리고 등이 달아오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머리까지 뜨거워지는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열로 인해서 달아올라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불면은요, 머리도 몸도 긴장이 되어서 이완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요. 자려고 해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이 발생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심열은 주로 가슴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자율신경 실조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깨어 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혀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심열로 인한 혀통증은 혀 끝이 얼얼하고 따갑고 혀가 바싹바싹 말라붙습니다. 그리고 혀 끝을 이렇게 봤을 때 끝부분이 딸기처럼 빨갛게 염증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밤에 자다가 입이 마르면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혀통증은 조금 복잡합니다. 혀통증과 함께 목이 꽉 막힌 느낌도 들고 답답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고, 혀통증 외에 소화기 장애나
어지러움증 같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혀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혀통증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화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심열이 있을 때는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더부룩하고, 특히 밤이 되면 가슴까지 답답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위 점막이 열로 말라붙어 있어서 위에서 잘 안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속 쓰린 느낌이 함께 나타납니다. 반대로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소화불량은 똑같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장이 함께 예민해지면서 자주 가스가 차고 설사, 변비가 함께 오는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깝깝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심열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가슴이 막힌 것처럼 더부룩하면서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은, 소화 안 되는 증상은 동일하게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파요, 화장실에 자주 가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심열 증상과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증상들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를 자르듯 딱 나눠서 얘는 자율신경 실조의 증상, 얘는 심열로 인한 증상, 정확하게 딱 자르듯이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심열 증상에 가깝다 생각이 되시면 심장의 열을 잘 다스려주는 한약과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심열이 오래 쌓여서 자율신경까지 영향을 준 상황이므로 이때는 심열 치료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까지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심열의 증상과 자율신경 실조 증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오래되면 자율신경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심장에 열만 있을 때 이 심열을 잡아주는 것이 치료에, 그리고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아연 한의원에서는요, 자율신경 균형 검사, HRV로 자율신경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열 검사로 심장의 열, 몸 전체에 나타난 열의 상태를 확인하고, 맥진과 설진,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종합적인 상황들을 진단한 후에 지금의 내 몸이 심열의 상태인지 자율신경 실조의 단계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이 내 몸을 진단해 볼 타이밍이라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